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네, 오늘 여기까지. 부서 어리진선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이제 뭐 하죠? 미중 무역 전쟁? 오, 이것도 심각한 거네요. 네. 네. 오늘따라 화면에 두 분 굉장히 가까워 보이시네요. 네. 되게 정다워 보이시는데. 예. 네. 아무튼 오늘 다룰 거는 예. 화면을 보시면 이건 또 뭐야? 이런 생각이 네. 드실 건데 미국과 중국의 대결을 새로운 산업으로 바꿀 수도 있는 지금은 어머나. 반도체인데 아주 오늘 막 나온 뉴스예요. 베리베리 중요한 뉴스입니다. 지금은 사실 미중 갈등하면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반도체 가지고 주로 싸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반도체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는 바람에 또 이제 그 사이에 낀 이제 한국의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가 말하는 이 뉴스는 반도체 다음으로 가지고 싸울 거는 조선이다. 이렇게 조선이요?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는 반도체와 비슷해요. 조선이? 네. 아이, 아유, 조선하고 조선? 반도체고는 반도체는 요만하고 다르죠. 조선은 이만한데. 네. 에이. 네, 한번 보시라니까요. 예. 네. 네,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데 네. 일단은 첫 번째는 미국이 직접 못 만들고 있다는 거. 배를 네, 배를 안 만드는 겁니다. 못 안 만들겠습니까 설마 미국이? 이제 한번 보자고요. 예. 자, 요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미국이 지금 어디쯤 있는지를 보여드리면 이게 2022년 세계 선박 건조 순위예요. 이걸 이제 톤수로 환산해서 이렇게 보여준 건데 1위 중국, 2위 네, 1위가 한국이네요. 중국, 2위가 우리나라. 미국 어디 여기 있네. 이야. 요 아래에 있습니다. 19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손소가 있긴 있군요. 이게 이제 점유율이 46.59%. 예. 네. 조선소 있기는 있는데, 어. 네, 이게 미국이 사실은 처음부터 19위였겠어요? 그렇겠죠. 처음부터 19위였다고요? 아니었겠죠. 아니었겠죠. 아 미국이 꼴찌예요 지금? 저 표에서는 이 표에서는 지금 아래다 갖다 놨는데 미국이 나올 때까지 계속 순위를 계속 그런 내렸구나. 거죠. 그런 거죠. 네, 근데 원래 미국이 배를 못 만들던 나라는 아니고 세계 1위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1975년에 그 미국 조선 산업이 연간 70척 이상을 만드는 예. 상선을 생산하면서 세계 1위였어요. 75년이면 안 대표랑 이 프로랑 살아 있었을 때인데 어릴 때. 예. 아니, 그 축하드립니다. 당연히 살아있지. 그때는 그럼. 미국이 전 세계 조선 넘버원이었구나. 예. 축하드립니다. 네, 그 당시에 세계 1위였어요. 근데 지금 거의 50년이 지났잖아요. 예. 네, 근데 미국은 전 세계 상선의 지금 1% 미만을 생산하면서 네. 안 대표님이 자꾸 보면서 웃으셔가지고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예. 미만 생산하면서 예. 세계 19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에서 2위를 보시면 우리나라죠. 근데 뭐 사실 제 마음속의 1등은 우리 마음속의 1등은 항상 우리나라인데 한국인데 예, 한국이 2등. 네, 통계상 1등이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국가 전략 산업으로 엄청 키웠고 그리고 중국 정부가 뭐 한 2015년쯤에 중국 제조 뭐 2025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업을 중국이 2025년까지 장악하려는 10대 우선 분야 중 하나로 지정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키웠겠어요. 근데 지금 이때 기준으로 어쨌든 1위 중국이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는 아마 점유율이 한 60%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예. 싹쓸이를 했어요. 근데 미국이 그러면 배가 필요하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냐. 근데 배만 없냐. 근데 항구도 없다시피라고 하는 게 맞는 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96개 외국 항구에서 하나 이상의 터미널을 소유하고 있거나 중국 기업이 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차관을 해주고 여러 나라에 이 돈으로 배 만들어. 항구 지어. 못 갚으면 못 갚으면 항구 내 거. 99년 동안 운영권 내 거. 예.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항구 담보 대출. 네. 그래서 이 항담보. 96개 항구가 컨테이너 처리량 기준으로 하면 세계 100대 항구 안에 다 들어가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항구가. 그러니까 주요 상업용 항구는 중국이 다 관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리고 사실 뭐 요거는 크게 관련 있는 정보는 아닌데
참고로 말하면 중국 국영 기업 중에 그 ZPMC라고 있거든요. ZPMC. 네, 근데 전 세계 화물 크레인의 한 70%를 공급하는 업체가 또 중국. 맞아. 중국 이 기업입니다. 크레인 업체가 하여튼 뭐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미국이 그렇게 한때 1위였는데 네. 왜 지금은 중국, 한국에 다 넘겨줬습니까? 다른 곳 돈 벌 게 많아서 그랬나? 일단 이거는 돈이 안 돼. 조선 업계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뭐라고 하냐면 이건 인건비 때문인가? 1980년대 그 레이건 예. 대통령 시절에 예. 그 레이건 대통령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 한다고 해가지고 야 이거 정부가 원래는 그 조선 산업에 보조금을 줬었는데 예. 정부 보조금 주는 거 하지 말자 해가지고 그 부분을 삭제를 해버려요. 그러는 바람에 우리가 이 모양이 된 거 아니야라고 업계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요 그래프를 보시면 그게 또 증명이 되는 게 레이건이 미국 조선소들 망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간 자, 게 뭐죠? 빨간 거는 해군 선박, 해군 선박. 파란색은 이제 상업용 선박. 선박. 근데 여기 지금 레이건 대통령 그 임기 재임식이 임기 때 상업용 선박, 컨테이너선, 뭐 저 벌크선 이런 건 다 무너졌네. 그렇죠. 근데 요게 그러면 레이건 정부가 바보라서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랬을까? 근데 그거는 아니고 야. 미국에는 그 미국 항구를 오가는 배는 미국에서 만들라는 법이 있어서 네. 미국 조선소도 있고 그 조선소 있었어요. 근데 그 조선소는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야 군함만 만들어도 충분해. 충분히 공장 가동되고 아. 그다음에 이 레이건 정부 때의 관리 대부분이 그 자유시장주의자들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냉전 기간이고 그러니까 야 군함만 해도 지금 미국 조선 산업 유지할 수 있어. 이거 수요 다 우리가 받아가지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조선업이 뭔가 시들시들해지니까 관련 뭐 자재, 부품, 원자재, 그다음 부품 이런 업체들이 다 사라지고 예. 그다음에 제조 기지도 축소가 되고 그러면서 필요한 원료나 부품 이런 것들을 대부분 아웃소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전쟁이 났다. 그러면 미국 배를 더 만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배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저때 레이건 때 분홍색 그래프는 안 꺾였네요, 진짜. 네. 레이건 때니까 다들 말씀하셨던 대로 군함을 주로 만들었고 네네. 그냥 민간 배는 그냥 폭이 군함이 훨씬 이익이 좋네.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우리의 그래도 조선 능력은 녹슬지 않을 거야. 했는데 컨테이너선은 뭐 싸게 만들 수 있는 일본이 만들라고 해. 결과적으로는 그냥 그 산업 자체가 죽어버렸다는 뜻이네요, 미국이. 그렇죠. 그러다가. 그냥 만들던 정도만 만들 수 있지.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잠깐 뭐 지나가듯이 말씀하시긴 했는데 조선뿐만 아니라 예. 많은 산업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 미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뭐라고 그러죠? 저스틴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그 적시 생산 방식이라고 하죠. 예. 효율적으로. 그때 수요가 있을 때 생산해서 재고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난번처럼 뭐 공급망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뭐 자연재해가 오거나 아니면 뭔가 보안에 있어서 어떤 위기 상황이나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도 보통 지각하는 사람이 예. A에서 B로 이동하는데 정확히 신호등도 안 걸릴 거고 다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최악의 상황에서 15분 걸릴 거리를 지난번에 8분 17초 걸렸으니까 이번에도 8분 20초 남겨놓고 출발해야지 하다 지각하잖아요. 예. 미국도 약간 ADH가 있는 국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그래서 지금 그럼 본인이 미국이다? 예, 소식 들었습니다. 소식 잘 본인이 들었습니다. 미국이다? 참. 이란이랑 싸우다가 갑자기 유럽에서 뭐라고 하면 또 유럽 가가지고 뭐 이러고 있고 그러다가 중국이 뭐라고 하면 막 중국이랑 싸우고 집중을 못해 미국은. 네, 그래서 ADHD 국가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그러면 기댈 곳이 어디밖에 없겠어요. 우리나라, 예. 그리고 또 일본 이런 동맹국들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조선이 필요하다면 그렇죠. 조선이 필요하다면 그 중국과 뭔가 한판 해보자고 하려면 예. 그래서 지금 뭐 한간에는 미국 관리들이 한국과 일본 사람들을 이제 접촉해가지고 미국 시장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이 생산하는 걸 고려해달라라는 거를 권고했다라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기는 해요. 예. 네. 그리고 뭐 또 하나 다른 얘기를 좀 하면 몇 년 전부터 요거 말고 미국 관련해서 미국이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국이 운영하는 로징크라는 제가 로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 화면 보여주세요. 로징크라는 물류 플랫폼이에요. 예. 근데 중국이 전 세계 항구 대부분의 이제 영향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 상업용 배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걸 한눈에 볼 수 있는 물류 플랫폼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반이 중국 배니까. 근데 그걸 만들었어요. 예. 그게 이 로징크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예를 들어서 마음만 먹으면 조금 마음만 먹었어. 그러면 이 배에 저 배에 뭐가 실렸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 업체 우리 중국이랑 거래하는 업체인데 다른 나라에 물건을 보내네? 아니, 우리랑 별로 사이 안 좋은 곳에 물건을 보내네? 이렇게 이놈들 봐라 하고 감시할 수도 있고 예. 만약에 이걸 무기화하게 된다면 전 세계의 선박 물류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 있는 거잖아요. 평소에도 그런데 이제 전쟁 같은 거 실제로 나면 얼마나 위협적이겠냐. 네. 전쟁 나면 반도체를 만약에 미국이 못 구하면 미사일이고 뭐고 다 못 날리는데 그 걱정처럼 네. 전쟁 나면 사실은 해군이 대체로 싸우는 건데 그런 생각을 미국이 슬슬 하기 시작했다. 하고 있다. 근데 뭐 사실 뭐 그렇게 따지면 전쟁 나면은 미국이 뭐 전 세계 인터넷망 다 꺼버리면 그렇지. 인터넷망은 미국 거잖아. 다 네. 꺼버리면 되는데 중국이 보기에는 얼마나 불안하냐. 스텔스기도 있는데 스텔스기 얼마나 무섭겠어요. 소리도 안 나는데. 미국이랑 사이 안 좋으면 틱톡을 못 하는 거잖아, 갑자기. 그래서 작년에 그 미국 하원에서 어떤 네. 의원이 로징크 사용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키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 항만 데이터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통과시킨 거죠.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어쨌든 지금 미국의 고민은 지금이야 뭐 다 상업용이고 무역용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게 전쟁 상태로 돌입을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민간 배들도 이제 징발을 해가지고 전함으로 쓰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중국이 이런 영향력을 미국에 만약에 적대적으로 사용하면 어떡하냐 하는 걱정도 있다라는 게 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뭐 기사는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고 있기는 한데 예. 그로 조금 첨언을 하면 뭐 해상 운송이라는 게 사실 뭐 얼마 전부터 갑자기 막 쓰기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아주 머나먼 옛날부터 예. 정말 수천 년 동안 어떤 경제의 중심으로 되는 수단이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못지않게 중요한데 미중 갈등에 있어서 어떤 이런 조선에 있는 조선과 관련한 이슈를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목소리가 우려돼. 이런 목소리가 만약에 미국의 정책을 또 바꿔버렸다. 정책을 또 하나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처럼 한국에 있는 한국 조선 업체들, 한국 조선소들 다 미국으로 와. 일단 LA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도 저는 좀 들더라고요. 아 진짜. 나만의 걱정인가? 너무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네. 중국이 점유율이 높긴 하지만 또 좀 비싼 건 또 이게 중국이 못 만들고 조선도 친환경 선박으로 가면서 중국이 좀 고전을 할 거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으니까. 이게 중국 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못해서 생기는 일이잖아요. 네. 반도체 자꾸 미국으로 와 하는 이유가 미국이 반도체를 스스로 못 만들고 대만에서 수입하고 코리아에서 수입하고 해야 되는데 저 대만 코리아가 언제까지 미국 편일까 이제 하는 그 걱정 때문이라서 하여튼 중요한 건 미국에서 다 만들 수 있어야 돼. 마침 중국이 그걸 못 만들면 더 좋아. 그러나 중국이 만들 수 있든 없든 미국이 중요한 건 미국이 이제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러고 보니 배도 못 만드네 이러면 우린 또 골치 아픈 거지. 그러니까 미국이 좀 빨리빨리 혼자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거를 안 해가지고 지금 급하게 시험 며칠 전에 불똥 떨어진 것처럼 반도체 와라, 배 와라. 다들 정신이 없어. 근데 그 미국에서 배 만들려고 하면 되게 골치 아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것 우리 같아요. 저는 그런 입장에서는. 좀 생각이 좀 복합적으로 들어서 앞으로 좀 이런 뉴스가 나온 이상 앞으로 조선 관련된 뉴스 이런 쪽 뉴스를 좀 많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예. 했거든요.
그러게요. 이게 이제 미국으로 가서 될 산업이 있고 반도체 같은 건 미국으로 가도 힘들어도 설비 산업이니까 뭐 되긴 될 수 있는데 거기도 사람 많이 투입된 조선은 완전히 그 사람 산업인데. 그러게요. 다 사람이어서 그거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접하고 그래 해야 되는데. 니들이 해 그러면 하지도 못하잖아 미국은. 맥도날드도 빅맥세트가 2만 원인 나라에서 어떻게 로봇이 와서 할라나? 잘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한국이 많이 만들어 이러면 만들어서 좋겠네. 달라는 거 아니야 혹시? 싸게? 한국은 동맹이니 한국에서 만들어서 줘. 그럼 되겠네. 하여튼 오늘 뭐 이런 뉴스가 나왔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거를 재밌는 이렇게 시각. 네. 또요. 또 또 다음은 재밌는 거. 또 재밌는 거. 그 다음은 자 그러면 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인도로 가볼게요. 인도 얘기할 건데 인도 정부가 월요일에 지난 월요일 3월 11일에 시민권 개정법 시행을 통보했다라는 게 있어요. 제가 형광펜을 해놨는데 그게 뭡니까? CAA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시민권 개정법이 뭐냐면 원래는 이게 2019년에 통과된 건데 이걸 뭐 2019년 12월쯤 근데 4년여 만에 시행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통과시켜놓고 시행 안 하고 있다가 네. 자 근데 요거 보시면 모디 총리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를 시민권 개정법을 시행하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박해를 받다가 살기 위해서 도망친 여러분을 위해서 인도에서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습니다. 수십 년간 다른 나라에서 고통받고 쫓겨가지고 인도에 온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시민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인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시민권 주겠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시민권 개정법이 뭔지 화면으로 이제 써왔거든요. 예. 한국말로. 근데 이제 괄호 안에가 모디의 속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시민권 개정법은 모디 정부가 예. 이번 선거에서 인도주의적인 지도자의 이미지를 얻고 어떤 추가 표심을 챙기기 위해서 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난민 가운데 힌두교, 시크교, 불교, 자이나교, 파시교, 기독교 등 아무튼 이슬람만 아니면 돼요. 6개 종교 신자들에게 인도 시민권을 주겠다. 인도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뒤에는 그러면 힌두교인들이 잘했다고 나를 또 찍고 시민권을 얻은 난민들도 고맙다고 나를 찍겠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잠깐만요. 근데 그러면 시민권을 준다는데 거기에는 이슬람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죠? 아주 관찰력이 좋으세요. 어떻게 힌두교, 시크교, 불교, 자이나교, 파시교, 기독교 등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등 6개 종교 신자들에게 해서 여기 지금 이슬람교만 아니면 돼. 이슬람교를 쏙 뺐어요. 갈라치기구나. 이교도들 갈라치기. 쏙 뺐습니다. 힌두교만 오케이 그랬으면 힌두교 아닌 다른 것들이 그렇지. 다 뭉쳐서 반발할 텐데 힌두교의 제일 지금 위협이 이슬람이니까 인도에서는 이슬람만 안 돼. 힌두교는 일로 힌두 아니라 다른 종교는 올라가려고 하니까 다 괜찮아. 그러니까 왜 너희들 이슬람 탄압해라는 말을 안 하네. 다른 종교는. 그래서 아까 다시 화면 보여주시면 제가 빨간색 볼드로 해놓은 것만 보셔도 이제 이 법을 시행하는 거에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확 와닿을 수 있죠. 저걸 보니까 지난번에도 소장님이 그 인도가 모디 정부가 힌두 사원 짓고 막 그래서 정부 자체가 너무 힌두교로 가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저걸 보니까 모디 총리가 힌두교에도 아주 신실한 신자여서가 아니고 반 이슬람의 표를 많이 얻기 위한 그렇죠. 정책의 느낌이네요. 80% 정도 되니까. 예. 그 힌두교인들의 마음을 아주 단단히 부여잡고 표심을 확보를 하면 뭐 연임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굳히기에 들어갔다. 그런 거죠. 이제 4월, 5월에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록사바가 있으니까 거의 한 달여 앞두고 이거를 이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한 건 아무래도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이 많죠. 근데 제가 이 법안 보여드릴게요. 요게 화면 보시면 이게 그 개정 법안인데 이게 기존에 64년 정도 된 시민권법에서 불법 이주자가 인도 시민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내용을
수정을 한 거예요. 할 수 있게. 그게 무슨 말이죠? 다시. 64년 전부터는 예. 이제 그간에는 불법 이민자, 난민 이런 사람들을 인도의 시민이 되는 걸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국경 넘어오면 안 된다. 네. 예. 근데 요거를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음흠. 그래서 보면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에 입국해서 불법 체류 중인 네.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미 들어와 있어야 돼요. 예.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또는 파키스탄 출신의 이 세 개 국가 출신의 아까 말씀드린 6개 종교는 네. 오케이 이 양성화해 그 주겠다.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은 중앙 정부가 신청을 하면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 취급을 당하지 않게 한다. 예. 라는 게 이 이야. 법안에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중에 그 이슬람교 분들도 있을 텐데 그쵸. 그분들은 빼고 이슬람만 아니면 돼. 네. 그리고 귀화를 위해서 거주 요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거주 요건도 원래는 11년은 살아야 되는데 그걸 5년으로 확 줄였어요. 그래서 이 시행 발표가 나고 나서 인도 내에서는 그 반응이 딱 갈렸죠. 네. 그래서 하나 보시면 요 기사를 보시면 이거는 굉장히 좋아하는 기사 같죠? 이 왼쪽엔 파키스탄 난민들이 폭죽을 터뜨리며 반긴다. 그런 내용이 오른쪽에는 그 힌두 시크 난민들이 CAA를 축하하고 있다. 예. 이제 안심되고 자유로워졌다라는 그런 굉장히 우호적인 반응인데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이런 곳에서 어떤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목숨을 건지려고 네. 국경을 넘어서 도망친 사람들이에요. 오래전에. 이 제가 말씀드린 세 국가 있죠?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교가 국교이기도 하고요. 거의 인구의 90% 이상이 이슬람교라서 예. 뭐 힌두, 시크, 불교, 기독교 이런 종교들을 가진 소수 종교인들은 굉장히 위협을 하고 탄압을 하고 그래서 종교적으로 박해를 받아서 넘어온 거는 맞네요. 맞아요. 네. 살기 위해서. 예. 굉장히 이렇게 하기 때문에 탄압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넘어온 건데 이 기사에 나온 뭐 내용 중에 뭐 인터뷰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두 분 연령대의 사람이 내가 30년 전에 네. 인도로 넘어왔는데 30년 전이면 얼마 안 됐네. 30년 전부터 내가 인도로 넘어왔는데 그동안에는 나의 정체성이 없으니까 내가 국적도 없고 인도 사람이 아니니까 예. 집도 못 사고 임대를 하려고 해도 나한테 임대를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렇지. 그리고 여행도 못 가고 여권도 없으니까 했는데 이번 법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정체성을 찾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모디 만세!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난민들이 네, 그래서 SNS 같은데 그런 동영상을 보면 가족 단위로 뭐 이렇게 셀프 비디오 찍으면서 모디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영상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법안 중에 네, 요 법안 중에서 또 한 가지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거는 이 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쌈, 메갈라야, 미조람 또는 트리푸라 부족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언급한 곳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형광펜 요. 인도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렇게만 생긴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요 좁은 틈에서 네, 좁은 길이 있죠, 여기도 하나. 이렇게 인도죠. 예. 진짜 신기해 저런 거 보면. 근데 이제 인도 북동부의 대부분 지역인데 여기에서는 CAA 시민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쪽으로는 워낙 방글라데시에서 많이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 지도 이런 기사인데요. 네,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사인데 여기는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부탄 위에 있죠. 예. 방글라데시 있죠. 미얀마 있죠. 그리고 중국이랑 국경을 이제 맞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막 그 들어온다. 어느 지역보다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 현상이 굉장히 빈번하고 예. 그래서 소수 민족이 많아서
언어나 민족 구성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래부터 살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주민이 외지인 유입에 대해서 거부감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사기도 하고, 심지어 이 지역은 그 인도인이라고 해도 이 지역으로 가려면 ILP라고 해가지고 이너라인 퍼밋이라는 그 통행 허가권을 받아야 돼요. 발급을 받아야 예.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국경 분쟁 지역 근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렇게 지금 형광펜 친 그 북동부 지역의 대부분의 주들이 자치의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요즘은 그 난민들 막 받으면 국민들이 막 싫어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는 별로 없나 봐요, 인도는. 그래서 이제 갈립니다. 예. 사실 갈리는데, 이거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난민의 문제는 요 북동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그걸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뭘 자꾸 받아, 안 그래도 좀 복잡한데 그런 생각도 있고, 일단은 이 정책, 이 법 자체가 어떻게 난민을 받고 그 국민으로 삼는 그 잣대를 종교를 기준으로 해? 뭐 싸우려면 네. 저 라는 거에 건데, 굉장히 반발심이 강하죠. 포인트가 거기에 가 있죠. 모디가 이렇게 안 하면 집권 유지가 좀 어려운가 봐요. 되게 인기 있는 거 아니었어요, 모디가? 그 최근에 제가 저번에 그 선거 채권이라고 그 설명해드린 거 기억하세요? 예, 기억합니다. 그 선거 채권이 어쨌든 그 BJP에게 그 후원금을 아주 많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용한 도구였는데, 최근에 대법원이 그거 금지해서 위헌이라고, 그래서 이제 선거 채권을 이제 양껏 못 받게 되는 발행이 중지가 됐어요. 선거 자금 빌려 쓰는 거? 아니요, 그 무기명으로 예. 기업이든 뭐 개인이든 이렇게 아주 큰 돈을 은행에서 채권을 사가지고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해당 정당에 줄 수 있는 인도의 특이한 선거 채권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위헌이다 이렇게 돼서, 뭐 BJP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소식은 아니죠. 그걸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곳이니까. 어쨌든 모디가 지금 뭐 수년째 계속 지지율 70%, 푸틴을 넘어서는 압도적 지지율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네. 이제 뭐 불안한 건지. 그것도 불안한 모양인가? 뭐 하여튼 뭐 인도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일 무리들은 이슬람 그렇죠. 잖아요. 그렇죠. 예. 네, 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사진 보시면 시위가 정말 빗발치고 있습니다. 반발하고 난리가 났어요. 저 이슬람 네. 사람들은 저렇게 하겠네요. 네, 그래서 요 기사 보시면 아이고. CAA가 다시 긴장을 촉발하면서 아쌈에서 대규모 시위를 불러일으켰다.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라 그러죠? 경찰 같은 그런 이렇게 쫙 깔고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요거는 웨스트 벵골 그 주지사라고 할까요? 거기서 이제 반발한 거예요. 예. 이 법안 시행에 대해서. 이 웨스트 벵골이 제가 여기 작게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빨간색 테두리로 해놓은 요 부분입니다. 방글라데시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데 여기는 야당이 집권한 주예요. 그래서 1억 가까이 되는 주민들 가운데 3분의 1이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서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기사를 보시면 뭐라 그랬냐면, 시민권 지원하기 전에 1000번 생각해 너네. 시민권 그 법 개정안이 당신들을 난민이라고 표시할 거다. 우리 주는 그 CAA 허용하지 않을 거다. 이 법은 권리를 뺏는 게임 같은 거고 시민권 다 얻는다는 보장도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반발하고 인도 있어요. 국민 괄호 열고 뭐 from 파키스탄이 괄호 닫고 이거 할 거다. 난민, 뭐 불법 이민자 괄호 이렇게 할 거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아닌가?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CAA라는 법이 그 국가 주민등록부라는 게 있어요. 예. NRC라고 하는데 그거랑 연계를 해가지고 시민권 신청하면 난민으로 표시가 되고
이슬람 인구를 차별하고 심하면 나중에 시민권을 박탈하거나 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걸 뒷받침하는 게 실제로 인도 내의 무슬림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같은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아까 여기 사진에 보면 여기 화면 보면 여기 No CAA, No NPR, No NRC 뭐 이렇게 뭐 복잡하게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 중에서 NRC라는 게 National Register of Citizens거든요. 이게 처음에 2019년에 아쌈주에서 불법 이민자 색출하겠다고 하면서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한 1971년 3월 24일까지 아쌈주에 들어와서 거주했다라는 걸 증명한 사람에게만 등록을 시켜줬어요. 예. 그래서 그 증명을 해야 되는데 못한 사람 190만 명이 무국적자가 됐어요. 이때 요거를 하면서 등록 사업을 하면서 근데 물론 힌두인들도 있었는데 대부분이 무슬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이제 다른 주로 막 퍼져갔거든요. 이렇게 색출하겠다, 조사하겠다. 그런 식이 돼서 여기에 No NRC, 뭐 No NPR, No CAA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웨스트 벵골 주에서는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이런 그 법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래 모디 총리 당신 말대로 그래 뭐 인도니까 뭐 인도주의적으로 예? 안 웃으시네요 또. 설마. 아, 죄송합니다. 유머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네. 지난주에도 한번 시도했는데 못 알아들어서 아니 네. 제가 잘못한 것 혼났잖아요. 같습니다. 어이진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 했으면 웃어줘야지. 안 웃어주냐.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까지는 아니었지만 난민도 이제 종종 이슈가 되고 네. 이민도 이제 적극적으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받지 않겠어요? 그럼요. 지금 점점 댓글에 인종 청소 아닌가 싶어요 했는데 맞습니다. 딱 바로 그 지적이 있어요. 네, 편안한 삶님 말씀 항상 네. 맞습니다. 네. 2% 문제 있다 이런 거 말고는 편안한 삶님은 매일 오시는데 1% 문제 있다? 문제 있다고 할 때도 있고 잘한다고 할 때도 있고 근데 다 기억한다니까. 지금 채팅창에 오시는 분 해봐야 뭐 100명밖에 안 돼요. 네. 네. 동시 시청은 많지만 네. 다 알아요 내가 진짜 다. 예. 네, 네. 어쨌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뭔가 난민을 포용하고 뭔가 종교의 다양성을 그렇게 인정하는 법이다. 뭐 모양도 그럴듯하게 예. 되는 것 같지만 진짜 소수를 보호하는 게 만약에 목표라면 이 법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가장 한참 이슈가 됐던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뭐 스리랑카 출신의 타밀 난민도 있고 똑같이 그 무슬림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미얀마에서 온 뭐 로힝야 무슬림 난민도 있어요. 거기서도 다 뭐 탄압을 받다가 온 불법 이민자들인데 굉장히 다들 열악하게 살고 있어요. 수십 년째.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 법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이거는 그럼 말이 안 되잖아 하고 지적을 하거든요. 잠깐 왜 안 된다고요? 그분들은? 이슬람을 뺐으니까. 아 이슬람이라서 무슬림이라서. 네. 그래서 근데 요 기사를 보시면 제가 예전에 아다니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네. NDTV라고 이게 사실 친정부 언론이에요. 아다니 그룹이 한 지분 한 65% 갖고 있거든요. 예. 샀어요. 그래서 이제 용비 요청을 많이 하는데 이 기사에는 뭐라고 했냐면 CAA가 이슬람 이민자들에게 어떤 제한을 두는 겁니까? 하고 정부에 물었다. 예. 정부에 물었더니 정부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언급한 세 나라에서 이슬람교를 실천했다는 이유로 박해받는 무슬림들이 인도 시민권 신청을 할 경우는 못 막는다. 할 수 있다. 동일한 신청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대. 그렇대잖아 라고 하는 기사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 사실 법에는 이슬람교가 쏙 빠져 있는데 네. 언급을 안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슬람교 빼고 한 거잖아. 이슬람교 너 제외한 거잖아. 라고 했는데 정부는 아니야 이슬람교도 할 수 있어. 예? 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 완벽하지 않은 어설픈 내용이긴 하지만 그 친언론은 이슬람이라고 어디 썼어? 안 썼잖아. 할 수는 있다. 예. 그렇게 했다는 변론을 했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2019년에 통과가 됐다라고 했는데 거의 뭐 4년 넘게 시행이 안 됐었잖아요. 왜 시행이 안 되냐면 이제 뭐 누가 봐도 채팅창에도 이미 다 눈치를 탁 채셨지만 이슬람교 몰아내기, 이슬람교 억압을 위한 법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 때문에 법이 추진이 됐을 때부터 곳곳에서 정말 격렬한 시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100여 명이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그런 애티튜드를 취한 거기는 한데 모디가 개인적으로 이슬람하고 무슨 좀 그런 게 있나? 그런데 이제 모디 정부는 코로나 있었잖아. 그것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우린 밀어놓은 거야. 그런 거야. 그래서 약간 사실은 굉장히 강한 반발을 의식해서 좀 보류를 해놓은 거였는데 이제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이유로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소식이 있다. 네. 그리고 뭐 시간이 나오니까 예. 간단하게 제가 뭐 사진 같은 거를 조금 보여드릴까 좋습니다. 해가지고 네. 가져온 게 있는데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뭘 또 그렇게 또 사부작 뭘 또 한대요. 돈이 없다면서요 요즘. 근데 또 한다고 보도 자료를 냈네. 네. 네. 네옴 프로젝트 그 네옴 안에서 또 뭘 짓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번에는 주거용 골프 커뮤니티 프로젝트. 예. 이름하여 기도리. 뭐요? 기도리. 기돌리면 완성되는 기도리. 기돌리면. 네, 요즘 왜 이렇게 유머를 이해를 못하겠어. 사우디가 뭐라는데요? 좀 보여줘요. 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요거 짓는데요. 뭔데? 조감도인데. 뭔가 멋있어 보입니다. 자, 이런 거 짓는답니다. 정말. 프로그레시브 그림으로 다 하네. 골프의 천국. 18홀짜리 골프 챔피언십 코스 있는 골프 커뮤니티 이제 주거 공간인데 저거 잔디를 어떻게 심었을까 저 사막에. 이런 겁니다. 그림 대충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뭘 만든다는 거예요, 대체 여기서? 여기에 지금 제가 이렇게 사진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여기 매달려 뭐 있냐면 일단은 어디에 짓는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있죠. 예. 여기가 빨간색 선으로 제가 이렇게 그어놓은 여기가 아카바만이라고 합니다. 아카바만에 해안 언덕에 이걸 짓겠다. 그런데 뭐 아마 이 중에 될 거예요. 여기에 바다 전망을 하는 아파트, 시뷰 아파트 190개. 190. 근데 약간 뭐 거꾸로 달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뭐가? 뭐 모르겠어요. 그림인데 뭔들 못하겠습니까만은. 네. 예. 그리고 여기에 레스토랑 있고, 뭐 쇼핑 있고, 그 다음에 정원도 있고, 그 다음에 200개의 개별로 각각 설계된 개인 빌라 있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는 여기 이제 골프 코스. 골프 코스는 18홀 챔피언십 골프 코스. 안 더올라나 모르겠어요. 골프 코스는 정말 험불해 보이는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저런 골프 코스가 존재한다는 게 굉장히 충격일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사막에다가 잔디를 어떻게 심어? 사우디는 원래 그렇게 잔디 안 심고요. 그래서 골프 어떻게 치냐면 잔디판을 갖고 다녀. 그래서 친 다음에 거기 가면 잔디로 놓고 페어웨이가 다 벙커지. 모래니까 다 샌드 들고 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잔디를 두고 가서 세상에 놓고 또 치고. 그게 얼마나 넓습니까? 그럼 티코크 쳐도 되겠네. 그렇게 원래 친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공 못 찾겠네요. 예. 야. 하여튼 그래서 뭐 선수들을 위한 골프하우스도 있고, 그다음에 골프 아카데미도 있어서 코칭도 다 해주고, 그다음에 뭐 스파 있고, 체육관 있고, 뭐 수영장 있고, 그다음에 거기 극장도 있고, 럭셔리 호텔까지 한대요. 그러니까 그 관광에 대한 야망이 정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도에서 보시면 아카바만에 짓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네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아카바만에 이거 말고도 기도리 말고도 관광 목적의
여러 프로젝트 개발을 발표를 해놨더라고요. 그 사이에 또. 예. 그 지금까지 한 메뉴가 10개쯤 돼요. 뭐 각각 이름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이제 관광 위주의 어떤 시설들. 거기서 굉장히- 차로 1시간만 가면 가자지구네요. 아휴. 그렇지. 그러네요. 네. 네, 그런 곳들을 지금 만들겠다고 사우디가 지금 또 하나 하고 있는데 사우디는 고민일 거야. 사우디도.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는- 수영장 있죠? 프로젝트는 많이 나오는데. 뭐 빌라들 있고요. 이게 다 뭐 아파트, 레스토랑 이런 거 있고요. 저 보십시오. 저 위에가 판때기가 있고 위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건물이. 위에서 보면 밑에는 그냥 뚫려 있고. 우주선 같이 돼 있어요. 지어놓고 들어서 뒤집어 엎은 거야. 그러니까 왜 굳이 그냥 땅에다 잘 지으면 깔끔하고 그냥 될 걸. 안전할 걸 왜 저거 매다냐고. 무슨 사람이 박쥐입니까? 매달아서 안에 공간 큰 그늘만. 뭐냐 그 저게. 아 그리고 이제 예. 홍보 동영상을 제가 봤는데 네. 골프 코스에서 이제 골프를 칠 때도 예. 무슨 굉장히 미래차 같은 거를 카트가 카트로 해가지고 쫙 간 다음에 안경을 써요. 카트 고글 이리 와주게 같은 그런 온다는 그 거죠. 안경을 쓰면 거기에 이제 페어웨이가 쫙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캐디 역할을 하는 그 안내 메시지도 막 따라락 앞에서 뜨면서 안경을 써서 오케이 그러면서 딱 치면 막 나이스 샷 하는 그런 홍보 영상이 또 있습니다. 참. 사우디가 하기가 좀 어려운가 봅니다. 보통 하는 사람들은 네. 그냥 하지 이렇게 자꾸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그냥 하면 되지. 이런 걸 만들 테니 돈을 내세요. 지금까지는 이런 거 우리가 만들 테니까 앞으로 좀 우리 관광을 오세요라는 건 줄 알았더니 네. 돈 달라는 것 같습니다. 투자해달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사우디가 투자를 오히려 유치해야 되는. 유가가 마음껏 안 올라서 완전 고민이라던데. 관광에 특히 꽂혀서 네. 약간 그 사이트 가서 다른 프로젝트들을 클릭해서 보면 그냥 이제 웃음도 안 나오는 너무 화려하게 그 조감도를 다 그래서 해놔가지고 우리가 사우디 시장이 앞으로 우리의 무슨 기회가 되는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뭔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 그 빈살만 그분이 우리나라로 와서 4대 재벌 집합 그래가지고 딱 일렬로 손 위에 무릎 위에 얹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예. 지금 생각하니까 그건 우리가 뭐 사우디가 무슨 돈 좀 주는 줄 알고 기업인들이 가서 그런 건데 면접 본 거였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사우디가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도 그러니까 빈살만 그분도 네. 한 번도 그런 시츄에이션이 아니니까 어딜 가도 내가 상석이고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지금 상석에 앉아서 다 착각하고 돈 있었던 좀 것 같아요. 내봐 이런 거죠. 돈 좀 상석에 써봐 너희들. 그쫙 줄 서서 앉아 있는 분들은 이게 돈 버는 거라 그러는데 이거 뭐지? 막 이러고 있고. 약간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상황이 좀 말이야 돈이 필요한데 그런 거 그렇게 했겠죠. 알겠습니다. 참. 사우디 좀 보죠 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들이 지금 다 깨지고 있어요. 예. 정말. 네. 요즘 정말 그러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요즘 벌어지는 일들은 요즘 사우디도 뭔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거 같긴 합니다. 네. 네. 자, 오이진 소장님. 소장님 오늘도 재밌는 다양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